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2월 4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오전에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이 끝이 났는데 토트넘이 정말 여러 명의 수비수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왜 그렇게 수비수들과 연결이 되었는지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킨스키 키퍼는 포스터 키퍼가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데리고 왔고, 그리고 케빈 단조 역시 일단 토트넘이 계속 센터백들이 갈려서 부상으로 누워버리고 있는데 급하게 데리고 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올 것 같았던 마티스 텔이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비수들과 많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일단 AC 밀란의 토모리와 연결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첼시의 악셀 디사시와도 연결이 된 토트넘이었습니다. 이게 케빈 단조를 영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셀 디사시 그리고 토머리와도 계속 연결이 되었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어라?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로메로 때문인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독점 기사를 공개했는데 로메로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구독자 10만까지 약 300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토트넘의 다양한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토트넘 핫스퍼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로메로에 대한 독점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로메로는 극단적인 이적 시장 마감일 상황 속에서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독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메로는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엔제 감독은 최근 몇 주 동안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 우승자 센터백 로메로를 잃었고 26세의 로메로가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면서 로메로가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뉘앙스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출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가디언의 에드 에런스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 마크 게이에게 최대 7천만 파운드의 상당의 제안을 했다고 보도한 이후 로메로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릴리 화이트 로즈의 오너 존 웨넴은 토트넘 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더 이상 활약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존 웨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마크 게이에게 최대 7천만 파운드 1270억을 제안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크 게이를 역대 가장 비싼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토트넘이 로메로의 이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로메로의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존 웨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웨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현실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크 게이를 좋아하는데 마크 게이는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7천만 파운드 1260억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많은 수비수들과 연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크 게이에게
마크 게이를 영입하려고 팰리스에게 제안을 넣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로메로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런 수비수만 노리는 토트넘이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지는 몰랐는데, 그럼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메로가 토트넘을 떠날까? 로메로를 잃는 것은 토트넘과 엔제 감독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메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 레비와 토트넘이 이미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잠재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긍정적인 신호이다. 로메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로메로는 확실히 완벽하지 않고 이번 시즌에 뛰었을 때 많은 실수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로메로는 토트넘이 잃어도 괜찮은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 기사는 로메로는 지금 토트넘에서 대체가 가능한 선수다. 그래서 미리 토트넘과 엔제 감독이 로메로 대체자를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찾았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너무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이 마크 게이를 노린다는 소식은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타인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소스를 가디언의 아론즈 기사가 물어와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메로와 마크 게이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토트넘이 마크 게이를 로메로 대체자로 점찍은 것 같은데, 로메로를 마크 게이가 대체할 수 있는지 두 선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합해서 두 선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마크 게이는 24살, 그리고 로메로는 26살입니다. 나이적으로는 마크 게이가 일단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크 게이는 잉글랜드, 그리고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국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체 스탯을 비교해 보면 로메로는 185cm, 그리고 79kg, 그리고 마크 게이는 182cm. 근데 체중이 로메로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워 면에서는 마크 게이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선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과 수비적인 능력입니다. 마크 게이는 키는 크지는 않지만 균형 잡힌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서 1대1 대인 방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는 능력이 특히 좋은데,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나서 수비에 안정감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은 편이지만 공중볼 경합 능력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잘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로메로를 보면 피지컬이 강하고 상대 공격수를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로 태클과 몸싸움이 뛰어나고 특히 공격적인 수비를 즐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격적인 수비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수비를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런 수비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위험한 파울을 할 수 있는 로메로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기억나실 겁니다. 첼시와 경기에서 로메로가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그때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망하고 말았는데, 여하튼 이게 로메로의 수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과 수비력 부분에서 누가 더 나은지 확인을 해보면 게이는 더 안정적이고 실수를 적게 하는 스타일이고, 로메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원한다면 마크 게이, 적극적인 수비를 원한다면 로메로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도와 기동력 면에서는 마크 게이는 비교적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후방에서 공을 몰고 올라가는 능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준수하다고 알려졌네요. 근데 로메로는 상당히 빠른 수비수 중에 하나로 뒷공간 커버가 뛰어나고 순간적인 스프린트 능력이 좋아서 공격수들을 따라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면에서는 로메로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크 게이는 위치 선정 능력이 좋아서 속도를 보완하는 타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술 이해도 빌드업 측면을 보면 게이는 공을 다루는 능력이 좋고 빌드업 과정에서
침착하게 공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높아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조직적인 수비를 잘 수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로메로를 보면 빌드업 능력도 좋지만 때때로 급한 플레이를 하면서 실수를 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롱패스, 전진 패스 시도는 많지만 안정적인 빌드업 측면에서는 덜 정교하다고 합니다. 근데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 덕분에 상대팀이 쉽게 공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가 더 낫냐 보면 게이가 더 안정적인 빌드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이고, 로메로는 공을 잡고 전진하는 능력은 있지만 안정감에서는 게이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점점 로메로가 게이보다 좋은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비수이기 때문에 리더십과 멘탈도 상당히 중요한데, 게이 같은 경우는 현재 팰리스의 주장으로 이 24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메로 같은 경우는 열정적인 성격으로 경기 중에 감정을 잘 드러내는 편이고, 때때로 거친 플레이와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죠? 우리는 지난 시즌 첼시와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로메로 때문에 지난 시즌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에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선수라고 하네요. 이제 경기 중에 감정적으로 이제 소리치면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더 잘하는 로메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누가 더 낫나 보면 게이는 냉철한 리더, 로메로는 감정적인 전사라고 합니다. 팀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분한 리더십을 원한다면 게이, 강한 정신력을 원한다면 로메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요, 게이는 수비력에서 안정적이고 실수가 적습니다. 로메로는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중볼은 로메로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는 로메로가 더 낫지만 게이가 위치 선정이 더 좋다. 그리고 빌드업에서는 이제 게이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차분하고 팀을 안정화시키는 마크 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마크 게이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센터백, 빌드업과 조직적인 수비에 강점이 있고, 로메로는 거칠고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피지컬과 속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플레이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수비와 빌드업을 원한다면 마크 게이,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와 강한 피지컬을 원한다면 로메로라고 하네요. 여하튼 이제 마크 게이가 로메로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비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가 상당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메로는 제가 계속 영상으로 만들고 있죠. 로메로는 현재 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번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2차전에서 로메로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보면 로메로가 태업을 하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에 출전한다면 태업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경기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끈다면 로메로는 태업이 아니고 토트넘에 남아서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이번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경기 2차전에 안 나온다? 그렇다면 로메로는 태업이 확실하고 아마 토트넘에서 언제 도망칠지 각을 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독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일단 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